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영화 아웃사이더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웃사이더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아웃사이더는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것입니다. S.E. 힌턴이라는 여류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죠. 오클라호마 털사라는 동네에서 벌어지는 고등학생들의 방황과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힌턴은 역시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1948년에 태어나 줄곧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더는 그녀가 15살 때 쓰기 시작해서 16살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의 등장인물과 같은 또래라는 점은 현실감 있는 작품과 무관하지 않죠. 실제로 그녀는 친구가 영화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습격을 당한 것에 영감을 얻어서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는군요. 영화 초반부의 흐름과 유사합니다. 이 소설이 출판된 배경은 독특합니다. 친구의 엄마 중 한 사람이 이 글을 읽고서 뉴욕의 에이전트에 작품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1967년 그녀가 19살 때 바이킹이라는 출판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첫 인생은 고작 $10였습니다. 처음엔 책이 잘 안 나가서 거의 절판될 지경이었다는데요. 하지만 학교의 선생님들과 도서관의 사서들이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래 작가의 감수성으로 전한, 그래서 더 공감할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에 학교에서 수업에 사용했던 것이죠. 결국 소설 아웃사이더는 세계적으로 13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1년에 50만 부씩 팔리는 인기 소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작가 S.E. 힌턴의 본명은 수잔 엘로이즈 힌턴입니다. 그런데 SE라는 이니셜을 쓴 까닭은 평론가들이 아웃사이더를 여성이 쓴 작품으로 믿지 않을 것이라 염려해서 발행인이 일부러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해요. 그녀의 작품 중 아웃사이더 외에도 텍스, 넘블피쉬, 마지막 데이트 등도 영화화되었습니다. 1982년작인 텍스에는 맷 딜런과 에밀리오 에스테베즈가, 1983년작인 럼블피쉬에는 맷 딜런과 다이언 레인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1985년작인 마지막 데이트, 원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아웃사이더 이후의 시간적 배경을 가진 이 작품에는 에밀리오 에스테베즈가 출연하였습니다. 이들 작품의 배우들은 모두 영화 아웃사이더의 출연진이기도 하죠. 힌턴은 직접 영화 아웃사이더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맷 딜런이 입원한 병실 장면에 나온 갈색 파마머리 간호사가 그녀입니다. 아주 잠깐 나오는데요. 맷 딜런, 즉 댈러스에게 병실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죠. 작가 힌턴은 촬영 기간 중 그리저 역을 했던 주요 배역진들을 매우 아꼈다고 합니다. 배우들도 집에서 벗어나 촬영장에 나온 10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작가가 어머니처럼 느껴졌는지 그녀에게 엄마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여전히 배우들과 연락을 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영화 아웃사이더의 감독은 그 유명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감독이죠. 대표작으로는 데브, 컨버세이션, 지옥의 묵시록, 럼블피쉬, 코튼클럽, 게리 올드만이 출연한 드라큘라 등이 있습니다. 그중 컨버세이션과 지옥의 묵시록으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1939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출신인데요. 그의 아버지인 카마인 코폴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지휘자로 유명합니다. 아버지인 카마인은 음악가로서 데브, 아웃사이더, 지옥의 묵시록 등 아들 영화의 음악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코폴라 감독은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드라마를 전공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우클라 대학으로 불리기도 하는 UCLA에서 영화 제작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도어즈의 보컬 짐 모리슨을 만나죠. 이런 인연 때문인지 코폴라는 도어즈의 The End라는 곡을 지옥의 묵시록에서 쓰기도 했습니다.
코폴라는 할리우드 B급 영화의 대부라 불리는 로저 커먼 감독에게 발탁되어 한동안 그 밑에서 일하다가 1963년 로저 커먼이 제작한 호러 영화인 디멘시아 13을 감독합니다. 이후 대부로 대박을 낸 후 30여 편을 연출했고 70여 편을 제작합니다. 한편 코폴라는 소설 팬들에게서 수년간 항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원작의 핵심 장면이 생략되어서 실망스러웠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그 원본에는 다 들어 있었지만 제작사에서 짧게 편집할 것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폴라 감독은 시간을 줄여서 짧게 편집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의 소녀가 학교에서 아웃사이더 소설을 읽고 학급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에 당황한 코폴라 감독은 소녀가 영화를 보고 실망할 것을 염려해서 급히 감독판인 아웃사이더 완전한 이야기판을 만듭니다. 코폴라의 소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완전판을 볼 수 있게 된 셈이죠. 영화 촬영 당시 재미난 에피소드도 좀 소개해 볼게요. 아웃사이더를 촬영하는 동안 소셜, 즉 부유층 자제를 연기하는 배우들에겐 가죽 제본의 대본을 나눠주고 호화로운 숙박시설도 제공했습니다. 반면 하층민인 그리저 배우들에겐 낡은 종이 대본을 주어 두 그룹 사이에 일부러 긴장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폴라 감독은 늘 호텔의 1층에서 두 그룹을 지켜보고 있어야 했다고 하는군요. 실제 싸움이라도 일어날까봐 염려한 것이죠. 아마도 이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영화 속에 녹아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코폴라 감독은 딸을 배우로 키우고 싶었는지 데뷔 때부터 캐스팅을 하였습니다. 아웃사이더에도 출연을 하는데요. 댈러스가 자니와 포니보이가 있는 교회로 와서 둘을 데리고 나와 바베큐 샌드위치와 콜라를 사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에게 돈을 구하는 소녀가 나오는데요. 그 양갈래 머리 소녀가 바로 코폴라 감독의 딸 소피아 코폴라입니다. 아버지를 참 잘 만난 셈이죠. 그의 조카인 니콜라스 케이지도 아웃사이더의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는 패트릭 스위지가 연기했던 데럴이나 맷 딜런의 댈러스 역을 원했는데, 감독이었던 작은아버지 프란시스 코폴라는 그에게 에밀리오 에스테베즈가 했던 투빈 역을 제안합니다. 이에 실망한 니콜라스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했다고 하는군요. 우레에서 한때 캐서방으로 불렸던 니콜라스 케이지는 최근 랜필드에서 드라큘라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영화 아웃사이더를 만든 작가 S.E. 힌턴과 감독 프란시스 코폴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영화 아웃사이더의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 좀 긴데요. 아웃사이더에 출연한 블랙팻 배우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